자, 이번 시간에는 27페이지에 있는 실제거리, 도산거리, 축척, 면적과의 관계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그 시험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그 축척을 구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거에 응용이 돼서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축척과 거리와의 관계, 이걸 보게 되면 n분의 1 이꼬르 실제 거리분의 뭡니까? 도상 거리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거리가 주어지고 도상 거리가 주고 n분의 1을 구하라.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n분의 1을 축척을 알아야 될 경우에 안 주어지는 경우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겠죠. 또는 도상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도상 거리가 안 주어지면은 실제 거리와 축척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 거리가 안 주어지고 도상 거리만 주어졌을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서 많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축척과 면적과의 관계는 n분의 1의 제곱 이꼬르 실제 면적분의 도상 면적이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축척과 면적과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올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단위환산에 대해서만, 단위환산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보면 단위환산에 대해서 1헥타르는 100아르다. 1아르는 100m 제곱. 그러므로 1헥타르는 10,000m 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9페이지를 보면 5차론이 있습니다. 5차론. 자,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차입니다. 오차론. 이것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오차론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시면 굉장히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측량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차에 뭐가 나옵니까? 오차에 종류가 나옵니다. 오차의 종류에는 정오차와 그 다음에 우연오차, 그 다음에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는 우리가 다른 말로 과실이라고 하죠. 과실이 뭐냐? 그렇게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차론에서는 정오차와 우연오차에 대해서만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오차라는 것은 계속 누적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누적오차, 누차라고도 우리가 하고요. 우연오차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오차라고도 합니다. 부정오차 또는 상차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오차의 특징은 첫 번째, 오차의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차의 방향이 일정하다. 플러스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면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 책에도 나와 있듯이 오차의 원인이 어떻다? 원인이 명백하다.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오차 2는 어떻게 구합니까? 오차에다가 곱하기 뭘 해주면 됩니까? 횟수만 곱해주면 되겠죠. n 횟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오차라는 것은 누적오차, 누차라고 얘기를 하며 오차의 원인이 명백하고 오차의 방향이 일정해서 우리가 측정 횟수를 곱해주면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리 측량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그죠? 표준책에 대한 보정부터 해서 경사보정, 온도보정, 뭐 쭉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에 속합니까? 정오차에 속하는 겁니다. 정오차에. 자, 우연오차. 자, 우연오차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다? 불분명하다. 그래서 주의해도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정오차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죠? 세 번째로 플러스 마이너스 최소자승법. 자승법에 의해서 소구할 수가 있고, 네 번째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되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연오차 2는 앞에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루트 n이 되겠죠. 측정횟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 계산 문제, 요 식이 그래도 우연오차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자승법의 원리로서 소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우연오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최소자승법, 그 다음에 요 식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차에는 정오차, 우연오차, 차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차론에서 다루는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우연오차를 의미합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9페이지 밑에 보면 오차의 전파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오차의 전파 법칙에는 자, 오차의 전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오차 전파와 부정오차 전파가 있습니다. 이 정오차 전파는 우리가 나중에 스타디아 측량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기를 하고요. 일단 오늘은 부정오차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부정오차의 전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구간거리가 다르고 평균 제곱근 오차가 다를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1번에 보면 그 구간거리가 다르고 평균 제곱근 오차가 다를 때 그건 무슨 소리냐면 전체의 길이가 L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거를 구간으로 나눠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L1, 여기가 L2, L3, L4라고 했으면은 각각의 이러한 L1, L2, L3, L4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M1, 플러스 마이너스 M2 이러한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에 대한 평균 제곱근 오차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전부 다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오차 전파 법칙에 의한 거죠. 부정오차 전파 법칙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몇 메다 플러스 마이너스 0.001 플러스 마이너스 0.02 플러스 마이너스 0.03 플러스 마이너스 0.04 했을 때 전체에 대한 오차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전부 다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평균 제곱근 오차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전체의 거리 L을 이렇게 나누어서 측정을 했을 때 여기가 L1이 되겠고 여기가 L2가 되겠고 L3가 되는데 각각의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M1인데 여기에서도 발생하는 오차도 M1이다. 다 똑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똑같다고 했을 경우에는 M1이다. 다 똑같다고 했을 경우에는 M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M1의 제곱 플러스 역시 M1의 제곱 쭉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루트 N이 되는 겁니다. 오차 루트 N이 되겠죠. 오차 루트 N. 그래서 이 식이 어떤 식이랑 같습니까? 요 식이 같죠. 요 식이랑. 그래서 1회 측정 시, 1회 측정 시 플러스 마이너스 3mm였다. 9회 측정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3루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3루트 9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적 관측 시 최악값 및 평균 제곱근 오차의 합. 자, 우리가 면적을 측정을 할 때 면적은 직사각형에 대한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A 곱하기 그냥 B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이러한 직사각형에 대한 이러한 면적을 구하는데 여기서 면적 A는 자,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책에 보면은 L1 이 길이를 우리가 L2라고 하면 여기서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L1에다가 곱하기 L2를 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M1의 오차가 발생하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M2의 오차가 발생하면 당연히 면적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M의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책의 30페이지에 보면 참고의 부분에 보시면 부정오차 전파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요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M 이꼬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1에다가 곱하기 M2의 제곱 플러스 L2 곱하기 M1의 제곱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이렇게 크로스해서 제곱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면적에 따른 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해보면 거리의 정밀도와 면적의 정밀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참고해보면 L분의 델타 L 이꼬로 A분의 델타 A 하면 앞에 뭐가 붙으면 2가 붙습니다. 거리 면적의 정밀도는
거리의 정밀도의 2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의 정밀도, 요 L이라는 거, L분의 델타 L이라는 것은 거리의 정밀도가 되겠고, 요거는 면적의 정밀도가 되겠죠. 거리의 정밀도가 100분의 1이다. 면적의 정밀도는 그럼 50분의 1이 되겠죠. 또, V분의 델타 V, 이거는 최적의 정밀도가 되겠죠. 최적의 정밀도는 거리의 정밀도의 3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적이 2000m 3승인데 이때 오차가 0.3m 3승이 발생하였다면 최적의 정밀도는 2000분의 얼마입니까? 0.3이 되겠죠. 0.3이 되면 이게 대충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0분의 0.3이니까 한 6000분의 1 정도가 될까요? 6000분의 1 대략적으로 6000분의 1이 되니까 거리의 정밀도는 대략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8000분의 1 정도가 나오겠죠. 이러한 계산 문제로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정오차, 우연오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오차 전파해가지고 전 구간에 대한 오차가 다를 경우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제곱제곱 루트를 하고 같을 경우에는 오차 루트 n, 면적에 따른 오차에는 서로 크로스해서 제곱제곱해서 루트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 31페이지에 보면은 정밀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정밀도,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 보면은 정밀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하고 경중률을 고려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먼저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서 우리가 최박치, L0 최박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평균을 내듯이 그냥 평균을 내면 됩니다. 평균을 내면 되겠죠. 평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정밀도에서 최박치 있고 L0 있고 N분의 L1 플러스 L2 플러스 L3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식이 아니라 그냥 평균을 내면 되는 겁니다. 평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차는 우리가 뮤로 표시하죠. 이거는 어떻게 풉니까? 최박치에다가 최박치 마이너스 관측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등오차는 우리가 이거를 M0로 표시하면서 밀도 함수가 몇 퍼센트일 때 68.26%일 때 오차가 바로 중등오차가 되겠습니다. 중등오차 M0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의 n-1분의 잔차의 제곱의 합이 되겠죠. 굉장히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오차는 우리가 R0로 표시하면서 밀도 함수가 몇 퍼센트? 50%일 때가 되겠죠. 50%. 그래서 R0는 0. 플러스 마이너스 0.6745의 M0다. 그래서 다시 이꼬로 플러스 마이너스 0.6745의 루트 n의 n-1분의 잔차의 제곱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밀도 n분의 1은 어떻게 푸냐면 L0분의 R0 또는 M0로 풉니다. 그래서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박치는 어떻게 구한다?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고. 이 최박값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측량에는 우리가 참값이라고 있는데 이 참값은 측량으로 불가능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값에 가장 가까운 값을 계산하는 게 바로 그 값을 우리가 최박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잔차는 우리가 최박값에서 관측값을 빼는데 서로 이거 빼도 관측값에서 최박값을 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왜? 여기에 우리가 제곱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시험 문제는 대부분 경중률을 고려한 경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중률을 고려한 경우를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경중률을 고려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조건이 다 같다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경중률을 고려한 거는 조건이 이제 서로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 번을 측정하고 어떤 사람은 세 번을 측정하고 당연히 한 번 측정한 사람보다
그 3번 측정한 사람이 정밀도 면에서는 더 좋겠죠. 그러한 걸 우리가 이제 경중률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제 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신용. 자, 그래서 우리가 경중률을 고려한 경우에 정밀도를 계산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정밀도를 우리가 이 n분의 1 이꼬로 L0분의 R0 또는 M0니까 정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해야 됩니까? 최화값을 구해야 되고 확률오차도 구해야 되고 또는 중등오차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중률을 고려한 경우에 우리가 최화값을 구하면은, 자, 경중률을 고려한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최화값을 결정하기 전에 밑에 보면은 경중률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P로 표시합니다. P로 표시하는데 경중률과 그 다음에 정도와 오차와 노선거리와 이러한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와 H와의 관계, 경중률과 뭐와의 관계? 정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P1 대 P2는 정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반비례가 아니라 제곱에 비례하겠죠. 여기까지 정도에 대한 계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가 또 빠졌네요. n이 빠졌네. n. 그죠? P와 n과의 관계. n이라는 건 뭡니까? n이라는 것은 측정 횟수가 되겠죠. 당연히 경중률은 측정 횟수에 비례해요. 왜? 한 번 측정한 사람보다는 3번 또는 4번 측정한 사람이 정밀도가 좋기 때문에 P1 대 P2는 N1 대 N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중률과 뭐와의 관계? 오차와의 관계입니다. 오차와의 관계. P1 대 P2는 오차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오차의 M1의 제곱분의 1 대 M2의 제곱분의 1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오차에 어떻게 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문제상에서 이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오차가 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m 측정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다. 100에 101 플러스 마이너스 0.04다. 이때 정확한 길이 L을 제로를 계산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게 없다라고 하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100.5가 최하치가 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플러스 마이너스 0.04라는 것은 오차를 의미하니까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경중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오차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거 16대 1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P와 S와의 관계.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거는 계속 토목기사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지방고는 10이고 여기는 11이고 여기가 12다. 여기는 남산 꼭대기라고 합시다. 남산 꼭대기.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간 값이나 이쪽에서 측정해서 올라간 값이나 이쪽에서 측정해서 올라간 값이나 이 정상의 높이는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이 A라는 사람은 2km를 가고 이 사람은 3km를 가고 이 사람은 4km를 갑니다. 우리가 수준 측량을 할 때는 거리가 표척하고 기계하고 똑같은 간격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표척하고 그 거리, 그 레벨과의 시즌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2km, 3km, 4km 있으면 가장 거리가 짧은 사람은 기계를 그만큼 적게 세우는 겁니다. 기계를 그만큼 적게 세운다는 소리는 오차가 적게 난다는 소리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PA 대 PB 대 PC는 뭡니까? SA 대, 요 SA분의 1대 SB분의 1대 SC분의 1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거리에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는 거가 되겠죠. 반비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0m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더니 이쪽에 올라갔더니 99m더라. 이쪽에 B에서 올라갔더니 98m더라. C에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100m더라. 이렇게 나올 경우에 만약에 전부 다 2km 그러면은 최하값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다 더해서 나누기 그냥 3을 해주면 최하값을 구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노선거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경중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중률은 노선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 대 3분의 1 대 4분의 1은 6 대 4 대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악치 L0는 식이 뭐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분의 P1의 L1이 쭉 나와 있는데 그렇게 그냥 외우는 것보다 6, 4, 3 그냥 그대로 씁니다. 6 플러스 4 플러스 3에 6 곱하기 얼마예요? 99 플러스 4 곱하기 얼마? 98 플러스 3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악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최악값 L0를 계산하면은 99에 가까운 값이 최악값이 됩니다. 왜? 이 99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에 이 99m에 가장 가까운 값이 최악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중률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쭉 여러 개가 있지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거로 보게 되면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순입니다. 거의 정도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경중률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중률을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최악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중률을 고려한 경우에 최악값은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분의 쭉 더 있을 수도 있겠죠. P1의 L1 플러스 P2의 L2 쭉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잔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차는 똑같죠. 최악값에다가 관측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등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67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의 n-1의 PVV입니다. 그죠? 확률오차 R0는 플러스 마이너스 0.6745의 M0가 되겠죠. 그 다음 n분의 1, 정밀도 n분의 1은 어떻게 풉니까? L0분의 R0, 확률오차 또는 중등오차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식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 문제를 하나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문제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요 최악값을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 그러면은 중등오차를 구하라 또는 확률오차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 여기 B라는 사람, 여기 C라는 사람.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남산까지 올라갔더니 100m가 나왔고 이 사람은 올라갔더니 101m가 나왔고 이 사람은 102m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근데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그럼 똑같은 거리가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최악값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다 돼서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2km를 갖고 이 사람은 3km를 갖고 이 사람은 4km를 갔다라고 하면은 거리가 주어졌으니까 노선 거리가 주어졌으니까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경중률 P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중률 P는 노선 거리 S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PA 대 PB 대 PC는 SA분의 1 대 SB분의 1 대 SC분의 1 이꼬로 2분의 1 대 3분의 1 대 4분의 1이니까 6 대 4 대 3이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치 L0는 어떻게 풉니까? 6 플러스 4 플러스 3분의 6 곱하기 100에다가 플러스 4 곱하기 101 플러스 3 곱하기 101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악치를 계산하였더니 100.5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딱 주어지고 최악값만 구하시오 그러면은 먼저 뭘 구한다? 경중률을 구한 다음에 그냥 이와 같이 그냥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중등오차라든지 확률오차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등오차 확률오차를 풀어보게 되면 최악값은 100.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악값은 100.5 A, B, C 전부 다 뭡니까? 100.5 100.5가 나왔고 측정값은 얼마입니까? 측정값 L은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101이고 여기는 102가 되겠죠. 잔차 얼마입니까? 최악값에서 관측값을 빼니까 0.5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15가 되나요? 그러면 잔차에 뭐를 해줘야 돼요?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0.025가 나오나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잔차에 0.5에 제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0.5에 역시 제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0.15에 전부 다 이거 제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시그마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시그마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경중률 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대 4대 3입니다. 그러면 P, V, V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쓸 수가 있겠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확률로 중등오차 M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N의 N-1분의 잔차의 제곱에 PVV니까요. 어떻게 풀면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P가 되겠죠. P라는 것은 6, 4, 3이니까 얼마? 13이 되겠죠. N은 A, B, C에서 3, 마이너스 1에 요 값에 다 더했을 때, 시그마 했을 때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면 확률오차 R0를 구하라 그러면 이 값에다 얼마만 곱해주면 된다? 0.6745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정밀도까지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R0에다 나누기 얼마? L0를 해준다든지 M0에다가 L0 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는 최각치를 구하라. 좀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등오차, 확률오차까지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요 과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 과정을. 그래서 L0를 구한 다음에 뭐를 구한다? 잔차를 구해서 잔차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경중률을 계산해서 6대 4대 3에서 요 곱해서 이 수치가 다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시그마를 해줘서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측량에서 우리가 쭉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 측량이 지금 한 5차론이 되겠습니다. 5차론에서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경중률을 고려해서 최각치를 구하고 또 중등오차, 확률오차, 마지막으로 정밀도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중률하고 측정 횟수와 그 다음에 노선거리와 그 다음에 오차와의 관계도 같이 알아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수준 측량이라든지 트랜sit, 트래버스 계속 쭉 나옵니다. 이러한 식들이. 그래서 오늘 한 5차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평판 측량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